네, 안녕하세요. 이상윤 원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광대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광대 사각턱 축소술이라고 보통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리고 광대 축소술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두 가지 수술이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 사각턱 수술은 실제로 잘라내고 갈아내고 이게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근데 광대뼈, 요게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광대뼈입니다. 광대뼈. 광대뼈는 이렇게 위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정말 얇죠? 네, 사각턱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 두께하고 네, 지금 봐서 한 2m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갈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갈아내면 없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광대가, 저희 이제 이 부분이 광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만져보면 단단하고 그러니까 막 통뼈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광대는 뼈는 굉장히 얇고요. 이 중간 부분도 얇습니다. 얇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저희가 뭐 씹고 할 때 쓰는 근육들 이런 것이 지나가고, 뼈 자체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광대뼈는 사실 갈아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광대뼈를 이렇게 갈아내는 방법도 쓰긴 했는데요. 이 안에 또 공간이 있거든요. 사실 방처럼. 그래서 이 뼈를 갈아내는 것이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대뼈가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얼굴 살이 처지지 않도록 이 광대뼈가 이 인대에 의해서 얼굴 살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제가 느끼기엔 가장 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광대뼈의 일부분이 얼굴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아내서 없애려고 하면 그 인대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야지 갈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완전히 분리해 버리면 얼굴이 처지게 되는, 그러니까 얼굴을 붙잡고 있는 부분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대뼈는 실제로 갈아내는 방법보다는 이게 갈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너무 얇아서. 그래서 광대뼈를 밀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을 닫듯이. 그러면 이 테두리가 줄어들면서 광대가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대뼈 자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만큼 있지만, 사실 이 앞에 앞쪽 광대뼈는 줄일 수가 없고요. 사실 줄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5도 정도부터 이 뒤쪽까지, 이 일종의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예,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뭐 강물 건너는 다리, 그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이 광대뼈의 수술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각턱뼈 수술하고는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45도 광대, 그리고 측면 광대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45도 광대는 뭐냐면 이쪽 부분이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 측면 광대는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뼈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아주 조금 얼굴이 가름하신 분은 이쪽 각도하고 이쪽 각도가 거의 이제 90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90도에서는 뭐 아니면 한 105도, 110도까지. 근데 광대뼈 큰 사람이 각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그러면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넓어 보입니다. 사각턱은 뭐 측면 이제 사각턱 뭐 정면 이게 있다 치면, 광대는 사실 거의 정면에서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벌어져 있게 생기면 당연히 정면에서 볼 때 옆모습이 이렇게 커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 닫듯이 밀어 넣는 것이 광대 축소술의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갈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일부분만 이렇게 밀어 넣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수술이하면, 자, 여기에서 보일까요? 요 뒤쪽 부분 있죠? 여기 보입니까? 이쪽 부분. 여기서 다리를 하나 끊어야 되겠죠? 요건 어디서 끊냐면, 여기 구렛나루에서 끊습니다. 구렛나루. 그래야지 흉터도 안 보이고, 그죠? 흉터 보이면 사실 절개를 크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가려주니까 이쪽 부분을 끊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광대 많이 줄이려고 더 앞으로 이렇게 막 가면 많이 줄 수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여기 이제 뼈가 하는 다 일이 있죠. 그죠?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 앞쪽, 이렇게 약간 홈이 파진 여기 살짝 위에 정도. 여기서 밑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자랍니다.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끊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게 이제 뼈가 좀 내려가는 걸 받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릅니다. 네, 요건 이제 사실 재수술 방법이니까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뒤에서 끊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술은 요 부분을 끊고 요 부분을 끊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끊기면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두 개가 다 끊어서 푹 들어가면 이 뼈가 갑자기 여기서 확 이렇게 가라앉는 모양으로 될 수가 있어요. 광대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 닫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게 경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에서. 여기 핸들 있죠, 손잡이. 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문을 닫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뼈는 실질적으로 한 80%에서 90%, 약간 이렇게 뭐 플라스틱 이렇게 접으면 살짝 이렇게 부러지기 직전에 붙어 있는 단계, 그 정도까지 하고요. 요거는 완전히 절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을 약간 닫듯이 밀어 넣는 거죠. 네. 그렇게 수술하고, 그 다음에 뼈는 이제 밀어만 놓고 있으면 다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안에 어떤 구조물도 있다 그랬죠. 그냥 씹는 근육이라든지, 근육이 주로 있는데, 그 근육이 막 수축하고 이러면서 다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절골을 한 다음에는 요 부분은 작은 이제 금속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다시 안 튀어나오게. 그리고 원하는 만큼을 딱 정확히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딸깍딸깍 거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통증도 생기고 원하는 만큼 들어가서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90%에서 밀어넣고, 그런 다음에 입안에 절개하고 이 절개를 봉합하면 수술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뼈가 이렇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가 조금 눌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턱을 이렇게 누르고 입을 벌리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네, 더군다나 수술하면 당에 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뼈가 약간 안쪽에 있는 구조를 누르기 때문에 입을 벌리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힘들어요. 네. 근데 벌리기 힘들다고 수술하시고 나서 계속 다물고 있으면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부스하고 한 일주일 동안 안 쓰다가 이렇게 기부스 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팔도 정말 아프고 근육도 위축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씻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빠르면 5일 정도 됐을 때부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입을 약간 벌리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해서 입을 벌렸을 때 손가락 2개 딱 들어가면 돼요. 예. 아, 해서 손가락 2개 들어갈 정도만 되도록.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입을 이렇게 벌리시면 됩니다. 살짝.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듯이. 내가 일부러 입 힘을 줘서 벌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이렇게 밀어서 스트레칭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개 정도 들어갈 때까지만 스트레칭을 하시면 대부분 이거 빨리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만 스트레칭이 딱 될 정도로 가능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도 하루에 이거 수천 번씩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을 벌리기 힘든 시간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일주일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벌리는 운동을 조금 하셔야 관절이 무리가 안 생기고 빨리 회복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광대뼈는 여기 근처에 여기 신경이 있거든요. 큰 구멍이.
근데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도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경은 이 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가지 나올 때도 있고 3가지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이 신경은 잘 손상을 안 당해요. 근데 예, 여기 입술 위에 있는 신경은 이렇게 수술하고 절개하고 들어갈 때 일부가 조금 끊깁니다, 사실. 그래서 입술 위에가 약간 둔하게 느끼는 분들은 빠르면 2달 정도? 그리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각 이상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마비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감각 이상은 입술 위쪽에는 정상적으로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이 신경의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이 회복이 되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하면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광대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얼굴이 처질까 봐요. 얼굴이 처질까 봐. 네. 이 광대뼈가 있는 요 부위, 이쪽 부분이 얼굴을 유지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인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덜렁 팍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볼 처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뼈가 이 뒤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쪽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부분이 쑥 꺼지면서 마찬가지로 처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처짐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사실 이 인대를 가급적 손상시키지 않고 얼굴을 유지하는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뼈가 줄어들면 우리가 풍선에 바람이 약간 빠지듯이 아주 약간의 느슨한 정도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면 아주 약간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큰 인대를 다치지 않으면 그렇게 표시가 날 정도로 생기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약간 느슨한 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실리프팅 정도, 그리고 레이저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수술의 동영상을 이제 사람 뼈는 아니지만 이 모형에다가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대 수술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문을 닫는 것처럼 뼈를 밀어 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 절개선은 이제 구렛나루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보통 그냥 톱이라고 생각하는 그 톱을 먼저 씁니다. 톱을 이용해서 자르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일부를 자릅니다. 네, 맞죠? 그리고 일부를 왜냐면 약간 집어넣어야 되니까 살짝 더 잘라요, 이렇게. 약간 더. 네. 그럼 벌써 이제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사실 벌써부터 이렇게 좀 딱딱거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부러지면 안 되고, 이제 저희가 또 자를 부분은 이쪽입니다. 마찬가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전체 중에서 이게 전체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사실 한 70에서 80% 정도 자른다고 보면 돼요. 보이나요? 뼈가 사실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잘 잘려요.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90도 정도 되도록, 제가 왼손잡이라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든데,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뼈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이 부분도 약간 갈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문을 닫듯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나요? 이 뼈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이 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뒤쪽에, 그리고 앞쪽 일부분의 광대,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가 물론 이제 이렇게 놔도 사실 뼈는 잘 붙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뼈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핀을 박습니다. 네, 핀을 한번 박아볼게요. 사람의 뼈를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나사가 들어가는 데겠죠.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일단 5mm 정도 좁히면 이제 요 간격이 한 5mm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람 뼈에 맞춰 보면 이렇게 맞으면 어느 정도 맞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더 고정을 하고, 이제 핀은 사실 얼굴뼈 골절됐을 때도 주로 쓰는 이런 이제 재료라서 박혀 있어도 그게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MRI 찍으면은 이게 나올 수 있고 CT 찍어도 나오긴 한데 인체에 뭐 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 원하시면 나중에 다시 이제 구렛나루 절개를 통해서 핀을 고정된 다음에는 제거를 원하시면 뭐 제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진 찍었을 때 이게 나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국소 마취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광대뼈가 줄어들었고, 정면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사실 여기는 머리에 의해서 덮여 있는 거죠, 그죠? 머리카락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이제 광대가 이렇게 보시고, 위에서 보면 광대뼈가 줄어든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네, 이쪽은 수술한 쪽, 이쪽은 수술하지 않은 쪽. 자, 이렇게 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게 뭐 짧은 시간이니까 뭐 많은 것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광대 수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수술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저희들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셔도 예,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가급적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